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경기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은 아침 최저 영하 8.2도를 기록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분간은 한파가 지속돼서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자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바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라고 하면은 과거에 좀 그렇게 인식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사업이고 또 소득이나 자산의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좀 낙후된 시설이라든가 빈곤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선입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주거의 형태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테이 제도라고 해가지고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이런 것들도 생겼고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임대료로 공적인 이 주택을 이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선택지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사회초년생들의 이제 주거 방법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 단계를 말씀해 주셨고 그 중간 단계로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소규모 전세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도 이전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많고 다양하고 복잡해가지고 사실 좀 용어도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크게는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게 있고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또 SH나 아니면 뭐 경기도 뭐 인천도시공사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데 그냥 쉽게 LH는 전국구 그리고 말씀드린 그 뭐 SH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만 관할하는 지역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LH에서 주관하는 그런 임대 주택도 있고요. 또 해당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LH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알아보면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임대주택과 또 행복주택 이 두 가지가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복주택도 사실은 임대주택의 한 가지긴 한데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또 분류를 하자면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 그리고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 다세대 요 5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뭐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용어도 복잡하고 골치 아프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면서 저게 내가 해당 사항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으면 좋죠. 종류도 많고 이제 다만 이제 준비하실 것들이 접근이 다르니까 그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 유형이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이 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공임대주택도 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5년, 10년 임대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납임대, 50년 임대 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년, 10년 임대주택을 보면요. 5년이나 10년 동안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분양으로 우선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요. 또 임대료는 보증금과 임대료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의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임대료는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납 임대가 있는데요. 5년, 10년 임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처음에 들어갈 때 주택 가격의 30%의 선납금을 지불을 하고 총 임대 기간인 10년 동안 이걸 나누어 가지고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장점을 보자면요. 이 납입하는 분납금의 기준은 최초 주택 가격에서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를 쭉 산정한 금액과 그 다음에 납부를 해야 될 당시에 주택 가격의 감정평가 금액 이 중에 낮은 거를 책정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을 사고 중간에 분납을 해야 될 때 주택 가격이 뭐 매년 10%씩 많이 올랐다. 그래도 정기예금이 그 정도는 아닐 테니까 낮은 거 정기예금 금리 그 정도의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만 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떨어진 주택 가격에 계산을 해가지고 내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이건 좀 이득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50년 임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임대 방식과 조금 차이점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이제 임대라고만 임대 보시면 기간이 되는데 기니까 네. 50년이나 되니까 거의 예. 반영구적이죠. 그렇죠. 네, 예. 반영구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 기간 최대 임대 기간은 뭐 50년이긴 하지만은 이 2년마다 재계약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네. 주의하실 건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최초 들어갈 입주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 뭐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시 계약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 공공임대주택에도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민임대주택 규모인 뭐 85제곱미터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아니면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주 지역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산 규모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10년 임대주택이나 뭐 분납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총 가액이 2억 1,550만 원, 그리고 자동차는 또 별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평가 금액이 2,794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임대주택도 대상에 따라서 일반 공급이 있고 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전체 물량 중에 30%를 공급을 하는데요. 나머지 70%는 신혼부부, 뭐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뭐 등등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일반 공급 기준을 보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2번 이상 낸 사람,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가입을 했으면서 6회 이상 낸 사람입니다. 뭐 1순위 요건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죠.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다 이제 1순위 요건을 충족을 할 텐데 중요한 건 경쟁입니다. 만약에 1순위가 경쟁을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주택의 규모로 따집니다. 4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따지고요.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인 건 동일한데 저축 총액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 정약을 가입할 때도 내가 이 규모를 어디에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총액이 중요한지 횟수가 중요한지도 판단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일반 공급에 이제 특별 공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70% 특별 공급은 대상별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좀 뭐 복잡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를 이제 신혼부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면서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1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많은 사람, 또 자녀가 동일하다, 자녀 수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추첨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자녀가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와 또 부양가족, 세대원,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을 점수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면은 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선정 기준은 일반 공급 1순위와 동일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다 해당이 되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공고일 이전에 600만 원 이상이 납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일시금으로 납부한 거는 아까 뭐 저축 금액 따지거나 횟수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 포함이 안 된다. 요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국가유공자나 기관 추천 같은 경우에 각각 10%의 특별 공급 물량이 따로 공급되겠습니다. 네, 마치 랩을 하듯이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이 이제 많은 거를 맞죠. 이제 전해주시려고 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많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러니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기간에 따라 좀 다르네요. 네. 5년, 10년형이 있고 또 뭐 50년형이 있고 예, 분납형이 있고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H에서 하는 것 말고도 또 임대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네. LH에서 하는 게 아직도 또 있어요. 남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LH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 말고 네. 다른 임대주택 종류를 먼저 보죠. 네. 국민임대와 네. 또 영구임대, 장기전세, 그리고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 세 가지 종류와는 조금 이제 다른 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요. 주택의 규모나 세대원 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70% 이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약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득에서 70% 이내라고 보셔야 되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1억 2,600만 원, 자동차의 경우에는 2,489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 이 물량도 신혼부부나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 가구 등의 총 물량 중에 85%를 우선 공급합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많거나 신혼부부인 분들은 좀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은 대상자가 더욱더 한정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분들,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해서 한 11가지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우선 공급 물량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전체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알아본 임대 방식은 전부 다 이제 월 임대료를 내는 월세 형식의 임대라고 한다면 네. 전세 형식의 임대도 있습니다. 네. 바로 장기 전세가 그와 같은 형식인데요. 20년 이내 기간에서 해당 주택이나 유형, 규모, 생활 여건이 비슷한 두세 개 단지를 비교를 해서 그 수준보다 그 평균 금액보다 한 80%의 수준으로 전세 임대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이 역시 이제 소득하고 자산에 조건이 있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로 또 따집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평균 소득 약 470만 원에 100% 이하, 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 이하를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입니다. 뭐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4만 원 이하면 되고요. 사실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장기 전세 임대 매력적이긴 한데요.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공고를 포함해서 공급된 곳이 지역이 5곳의 공급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에도 장기 전세 형태로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 다세대 매입 임대가 그건데요. 뭐 용어는 어렵지만 쉽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다세대 빌라를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다시 장기 임대로 내놓는다, 장기 전세로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가 뭐 80%에서 90%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임대 기간이 10년 기간 동안 2년마다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역시도 과거 한 100여 곳에 공급이 났었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안성 지역 한 곳이었고 나머지는 뭐 대구나 순천 이런 지방 도시가 우선이었습니다. 뭐 요런 물량이 수도권에 없다라는 거 조금 안타깝죠. 네. 공공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시프트 같은 거.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신축 다세대 매입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도입니까? 예, 별도의 LH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모두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LH공사뿐만 아니라 SH공사라든가 그냥 뭐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런 물량들이 해당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또 공급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입니다. 예. 뭐 SH에서 서울시 도시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내용도 뒤에서 뭐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복주택이 있잖아요. 행복주택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곳을 세우려 하다가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고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철회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맞습니다. 행복주택의 대상과 조건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용어를 들어보자면 행복주택 말만 들어도 행복해요. 취지 자체가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 직장과 멀거나 학교와 멀면 이 거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주택도 없고 원룸도 없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마련을 하는 건데 핵심은 일단 통학거리가 가까운 도심지에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약 규모가 40제곱미터 이하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나 투룸 형태가 주된 뭐 임대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와 차이점은 뭐 가장 큰 게 이제 주택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공급됐는지 봤더니 재작년이죠.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6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송파 삼전지구에 공급이 된 게 아주 뜨거운 곳이 있었는데요. 이쪽을 보면은 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약 3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고요. 40제곱미터 정도의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증금 6,800만 원에 약 35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저렴하고요. 또 이 주택 내부를 보면 어떤 공용시설이라든가 뭐 내부 시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동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매력적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뭐 센 곳은 200대 1을 넘어가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별로 자격 요건이 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 아닌 곳에 인접한 곳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주거소득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의 기준은 뭐냐? 해당 지역은 건설 예정인 시, 군, 도의 기준이고요. 인접 지역은 여기와 이제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 같은 곳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겠죠. 뭐 분당에서 직장을 다니고 서울에 거주를 한다.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아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470만 원 정도 말씀드렸죠. 이걸 기준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또 본인 소득을 합해서 100%를 넘지 않아야 되고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고령자들은 뭐 맞벌이냐 외벌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80%, 100%, 120% 셋 중에 하나의 상한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경우엔 본인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5년, 10년 공공임대 있죠. 그 자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보면 되겠죠. 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고민인데요. 네. 예, 어쨌든 이제 임대주택의 여러 종류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결론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 네.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공고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해당하는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로그인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그러면 문자로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공고 알림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약통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미리미리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이라든가 금액을 미리 충족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방송에서 자세한 요건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종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알려주신 곳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걸 준비하라는 취지에서 방송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종류를 알려주셨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